안녕하십니까. 송도 제일부동산 TV를 운영하고 있는 송도에서 21년차 개업공인중개사인 문영원입니다. 이제 설 연휴가 마쳤고요. 이제 2월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겨울이 많이 추웠는데요. 날씨가 많이 완연히 이제 풀리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 설 연휴가 끝났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송도 부동산에 올해 부동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전망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4월 말 예정으로 지금 분양 일정이 다가온 그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관심을 갖고 기다리셨던 송도 309 G5 블럭에 대한 분양 소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송도 G5 블럭 더샵 분양 분석 A to G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좀 다양한 정보들 한번 모아서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자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자료의 사업 계획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위치는 309 송도동 32-1번지 1원이고요. 이제 세대 구성은 아파트 1490세대, 그 다음에 테라스하우스죠. 연립 54세대, 그리고 84제곱미터형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96실. 그렇게 해서 총 15개 동 1640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니트 타입, 예상 유니트 타입 보시면 84, 100, 124, 128, 143, 198제곱미터형 이렇게 구성이 예상되고 있고요. 분양을 2026년 이제 4월에 하면 입주가 이제 2030년 1월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사기간 한 45개월 정도 잡으면 되고요. 위치도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치에 이제 송도 IBD 109하고 309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중간에 빨간색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G5 블럭 위치입니다. 보시면 왼쪽으로는 워터프런트 호수, 중앙 호수가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하고 이제 서해바다 오션 조망권이겠죠. 그 다음에 위쪽으로 보면은 이제 센트럴파크하고 시티뷰가 이렇게 트리플 뷰로 나오는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IBD 골든블럭 송도 국제업무단지의 코어다, 핵심이라는 얘기겠죠. 워터프런트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조망이 이제 영구 조망이다, 수변 라이프의 중심이다. 그 다음에 센트럴파크하고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 조망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의 중심 입지다. 다음 단지 조감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래쪽에 이제 G5 이제 1블럭이 이제 7개 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우측에 4개 동이 G5 11블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에 이제 호수 쪽으로 해서 이제 11개 동이 위치해 있고요. 이쪽 동 최고 높이는 이제 뭐 31층, 그리고 뭐 이쪽은 이제 20층대입니다. 그리고 이쪽 뒤쪽은 최고 높이가 이제 46층. 그리고 G5 3블럭, 4블럭, 5블럭, 6블럭 이렇게 뒤쪽에 한 동으로 블럭 하나가 위치되어 있고요. 단지를 보시면은 이 가운데 이게 이제 단지 내 조경이라든가 이제 단지 내 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근린 공원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부지들은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부지로 건폐율이 22%니까 실제로는 이 근린 공원까지 이제 아파트 부지로 지금 연상이 되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쾌적하죠. 건폐율도 굉장히 낮은 게 되는 거고, 실제로는 이 단지에서 이제 공원으로 다 이제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지가 넓은 부지에 쾌적하게 그렇게 위치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투시도고요. 이제 호수 쪽에서 봤을 때 이제 단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동하고 뒷동하고 층수 차이가 이렇게 나면서 리듬감 있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야간 투시도고요. 경관 조명 모습도 좀 볼 수 있고요. 단지 배치도입니다. 그래서 G5 1블럭 853세대, G5 11블럭 318세대,
G5 3블럭, 4블럭, 5블럭, 6블럭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시면은 송도 6초교 학교 부지가 있죠. 요게 이제 초등학교 부지를 이제 신설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학령 인구가 그만큼 이제 송도가 이제 늘어났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요 부지를 이제 누가 이제 재원을 마련해야 되냐. 요것 때문에 분양 승인, 그러니까 이제 주택 승인이 이제 늦어져서 분양이 몇 년 정도, 1, 2년 정도 더 늦춰지는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초품화 단지가 된 셈이죠. 어쨌든 뭐 그런 점에서는 더 이제 프리미엄이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G5 1블럭, 12블럭, 3블럭만 제가 띄어서 면적형 배치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크게 한번 표시해봤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아파트형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84형이 이제 남서형하고 이제 남동향에 위치해 있죠. 이쪽이 이제 아무래도 조망권이 덜 나오니까, 적게 나오니까 그런 거고, 조망권이 많이 잘 나올 수 있는 면적으로 이제 100제곱미터형, 그러니까 40평형 정도 되겠죠. 124, 48평형 정도, 120, 50평형 정도 이렇게 5개 호실, 뭐 4개 호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G5 11블럭도 마찬가지고요. G5 3블럭을 따로 이제 보여드리면은 여기 이제 3개 라인밖에 없는데 143제곱미터형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 정도 면적형이면은 50평대 후반에서 60평 정도 됩니다. 그런 거고 이쪽 오피스텔, 요게 이제 84제곱미터형 오피스텔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 4, 5, 6에서 4개 블록은 이런 형태로 똑같이 이제 구성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블록별 공급 현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G5 1블록, 11블록, 3, 4, 5, 6 해서 층수가 나와 있죠. 31층, 20층, 41, 43, 45, 46층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세대수가 853, 318, 85, 91, 97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세대 구성을 보면은 84제곱미터형이 418세대로 이제 27%, 나머지는 100제곱미터형부터 198제곱미터형인데 40평이니까 100제곱미터형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대형 평형이 이제 전체 세대수의 73%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대형 면적의 이제 하이엔드 면적형의 중대형 단지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입지 및 조망권 프리미엄 분석입니다. 그래서 3면 조망권, 트리플 뷰 조망권을 갖고 있고요. 이쪽이 이제 북서쪽인데 워터프런트 호수 영구 조망권입니다. 그 다음에 남서측이 잭 니클라우 CC하고 서해바다 조망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동측이죠. 센트럴파크하고 시티뷰 이렇게 조망권을 트리플로 가지고 있어서 송도 내 조망권에 있어서는 끝판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인프라 보시겠습니다. 인천 1호선 센트럴파크역하고 국제업무지구역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2개역 다 도보로 다 이용이 가능하고요. GTX 비노선의 출발역이죠. 인천대 입구역이 이제 도보권으로 쓰여집니다. 도보권으로는 한 10분에서 한 12분, 13분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TX 비노선도 어쨌든 도보권이기 때문에 직접 수혜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및 생활용권 보면은 이제 초품화, 송도 6초교가 확정이 되어 있고요. 센트럴파크하고 이제 워터프런트, 그리고 편의시설로는 코스코와 인천아트센터, 그래서 최고의 정주요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지 실사 조감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 조망과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빨리 되실 거예요. 보시면은 송도 실사 사진에다가 이렇게 G5 블럭 단지 조감도를 이제 배치한 이미지입니다. 보시면 가장 중요한 북서측에서 워터프런트 호수 영구 조망권이 나오고요. 남서측 보면은 잭 니클라우 GC하고 서해바다 조망권, 오션 조망권이 나오고, 이제 북동쪽으로 보면 센트럴파크하고 이제 송도의 시티뷰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 보시면 G8 블럭이 얼마나 좋은 입지를 갖고 있나, 또 탁월한 입지를 갖고 있나, 이런 거를 한 번에 눈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다음은 이제 실사조감도를 이제 다른 쪽에서 본 거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센트럴파크 쪽에서 이제 본 이미지인데요. 남서측, 그 다음에 북서측, 그 다음에 북동측. 그래서 이제 609 자이더 스타라든가 힐스테이트 레이크 뭐 4차, 5차가 단지들의 어떤 입지가 여기 위치하게 되고요. 왼쪽으로는 더샵 퍼스트 파크, 그 다음에 마스터뷰 아파트, 그런 위치, 아파트 위치들이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609 쪽에서 이제 호수 건너편에서 바라본 그런 투시도인데요. G8 블럭 이렇게 수변으로 이렇게 위치가 되고요. 오른쪽에 골프장, 왼쪽에 센트럴파크랑 시티뷰. 다음은 이제 프리미엄 특장점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에 있어서는 UN 스튜디오 설계로 지금 나오는데요. UN 스튜디오는 그 유명한 네덜란드계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입니다. 유명한. 그리고 이제 유선형 곡선 디자인이고 조망권을 극대화하는 설계다. 그리고 바람길을 확보했다. 이게 이제 설계의 특장점이고요. 커튼 월룩 방식입니다. 건축 설계가. 그래서 커튼 월 방식은 아니고요. 이제 커튼 월이라는 것은 이제 외벽에 이제 뭐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 어떤 내력벽이 없이, 그죠? 기둥과 보로 이제 지탱하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겉에를 외부 마감을 유리라든가 뭐 기타 다른 판넬 같은 자재로 이렇게 감싸는 거죠. 커튼 감싸는 것처럼. 그럴 걸 이제 커튼 월 방식인데, 커튼 월 방식은 아무래도 이제 대표적으로 송도에 보면은 센트럴파크 뭐 1차하고 2차, 그 다음에 포스코 타워 뭐 이런 거 보시면은 건물 모양이 이제 겉에 거의 유리죠. 그런데 커튼 월 방식은 아니고 커튼 월 룩이에요. 그러니까 외관은 커튼 월 방식으로 보이도록, 그런데 이제 어쨌든 외부에 내력벽이 있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3차 건물을 보시면은 그 외벽에 내력벽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다가 뭐 유리라든가 다양한 판넬 이런 자재들을 붙이게 되면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커튼월 건축물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순수한 커튼월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오대송도라든가 이제 송도의 어떤 입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커튼 월룩으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뭐 커튼 월룩이어도 또 장점이 또 있잖아요. 커튼월 방식하고 그 냉난방, 관리비 이런 부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커튼 월룩 방식이 더 유리한 거고요. 또 외관은 또 커튼 월룩 방식인데 커튼월처럼 또 보이도록 또 그렇게 외관을 조금 뭐 이쁘게 아름답게 그렇게 또 장식한 거니까 완전 커튼월 방식이 아니어도 또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런 점들도 이제 감안했을 겁니다. 그리고 커튼월 방식이 실은 말씀드리면은 건축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건축비 같은 것들도 많이 상승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트리플 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터프런트 호수, 잭 니클라우스 GC, 바다조망, 센트럴파크 시티뷰 조망,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포디엄 디자인이라는 것은 이제 하단부에 있는 상가 디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칼리슨 RTKL이라는 회사가 이제 세계적인 상업용 건축물 디자인 회사인데, 신세계 청라 스타필드를 지금 여기가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회사고, 수변 연계한 오픈 스페이스와 공공 보행용 광장이 이제 조성된다. 그런 거고, 이제 편의시설이나 이제 주변 여건을 보시면은 이제 초품화, 송도 6초교가 확정이 됐다. 그다음에 센트럴파크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런 점이고, GTX B노선의 수혜를 받는 단지이다. 그래서 인천대 입구역과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
송도 6809의 아이넥스 시티 개발이 이제 진행이 되면 이제 바로 이제 수변 마주보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개발에 대한 수혜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엔 항공뷰를 조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그 G8 블럭에서 최상층부보다도 오히려 좀 더 높은 위치에서 본 모습일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조망을 이해하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북서양 측의 사진인 거죠. 송도 609 모습이 보이고, 인천대교 모습, 또 영종도,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809 모습, 인천 아트센터하고 워터프론트 호수. 워터프론트 호수가 뭐 지금 모습에서 앞으로 더 주변 시설들이 더 들어오면서 좀 더 이쁘고 더 화려하게 이제 개발이 되고 나면 지금 모습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조망권이 만들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남서양 측에 대한 항공 뷰고요. 잭니카스 골프장하고 서해바다 오션 뷰가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런 거고, 왼쪽에 이제 마스터 뷰 아파트하고 그죠? 더샵 퍼스트 파크 아파트 단지가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북동양 측이죠. 이제 센트럴 파크 모습하고, 요게 이제 부영타워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티뷰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센트럴 파크 3차도 보이네요. 더샵 센트럴 파크 3차. 그 다음에 건축 설계 특징을 뭐 한 번 더 이제 정리해 드리면은 이제 주거동 디자인인 거죠. UN 스튜디오가 이제 멋지게 유선형으로 곡선으로 해서 워터프론트 호수에 맞게끔 이제 설계가 됐다. 그 다음에 혁신적 인명과 경관 심의를 반영했다. 그래서 유선형 디자인으로 해서 건물 높이에 리듬감을 부여해서 개방감을 확대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튼홀룩을 특화했다. 그래서 세련된 커튼홀룩 외관 마감으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고, 테라스를 특화하고 또 차별화된 스트리트몰을 이제 상업시설을 구성한다. 그래서 보시면은 건물 모습, 단지 모습이 멋지게 이런 주검도에 통해서 이렇게 나와 보여지고 있습니다. 건축 설계의 특징 뭐 두 번째는 이제 저층부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지 내 중앙이 이제 근린공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픈 스페이스를 구축해서 이제 거주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보행로와 광장을 조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포디엄, 상업시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칼리슨 RTKL에서 저층부 상업시설을 어쨌든 수변공원과 연계해서 입주민과 시민들이 공유하는 그런 오픈 스페이스로 이제 상가가 이제 설계되었다. 그 다음에 경관심의에서 이런 점들을 이제 반영했다. 그래서 야간 투시도죠. 멋지게 이렇게 G8 블록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분양가 분석 및 주변 시세인데요. 예상 분양가는 평당 3,400에서 3,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35평형 84제곱미터형 같은 경우에는 12억에서 12억 5천 정도 예상가가 나오고요. 실수요의 핵심 평형 면적형이죠. 그 다음에 40평형 100제곱미터형은 14억에서 14억 5천 정도 예상가가 나오고요. 중형 메인 면적형이고요. 그 다음에 124부터 128제곱미터형 두 개의 면적형이 있는데 48에서 50평으로 예상이 되는데 17에서 18억 프리미엄 중대형, 그리고 이 중간에 143제곱미터형이 있습니다. 뒷동에 이제 3블럭부터 이제 6블럭까지 G5 거기 위치해 있는데 대략 평형은 뭐 59에서 60평 면적형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쨌든 뭐 그 면적형이 있고 가격대는 더 높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20억이 넘어가는 그런 가격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8제곱미터형, 80평형 펜트하우스 뭐 현재는 6세대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28억 이상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 및 투자 포인트를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가운데
조감도가 이제 다른 방향에서 살짝 이제 왼쪽으로 방향에서 이제 보이는 조감도인데요. 보시면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청약 가점이 높은 청약자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청약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분양이 이제 완판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가격대는 높지만. 그래서 초기 프리미엄이 이제 전매 제한 6개월이 있으니까 이제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1억 원대 프리미엄이 예상된다. 그리고 중대형 평수 면적형이 70% 이상이어서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송도에도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분양 면적형을 보면은 국민주택형, 그러니까 84제곱미터형이 확실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중대형 공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중대형 면적형 공급이 이제 어쨌든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을 걸로 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송도 국제문화단지의 마지막 주거 부지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주변 벤치마크를 보면은 1109가 이제 유승 한대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분양이 시작됐는데, 분양가가 평당 2,600에서 뭐 2,800만원, 900만원대였습니다. 그래서 인근 대장주 이제 실거래가, 여기는 뭐냐면은 109에 이제 대방 디에트르, 워터프런트 앞에 대방 디에트르하고 힐스테이트 더 스카이, 그리고 더시 아크베이 단지인데요. 평당 3,300만원대에 지금 이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방 디에트르 같은 경우에는 입주한 지가 2년이 이제 넘은 그런 뭐 힐스테이트 더 스카이는 넘은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넘었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실거래가를 보면은 뭐 11억 8천, 9천 뭐 요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12억대라고 보면은 3,300만원 정도 이제 거래가 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G5 예측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3,400에서 3,700만원 정도. 그래서 비싸도 이제 대체는 불가할 걸로 이제 전문가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팅은 이제 한 번 더 이제 어쨌든 그 입지를 다시 한번 세우는 송도 내에서 주거단지로서 상징적 입지를 세울 것이다. 그 이유는 GTX-B 인천대입구역 도보수혜가 있고, 뭐 송도 6809 아이넥스트 시티 뭐 개발의 수혜도 이제 앞으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예상이 되고 있고, 또 NSIC와 포스코 ENC의 마지막 캐시 블록이다. 그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반대되는 의견이긴 해요. 그러니까 NSIC와 포스코 ENC가 같이 이제 민간 개발로 송도 국제정보단지를 개발해 왔는데, 주거에는 뭐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주거에서 나온 분양에 대한 막대한 개발 이익이 실은 뭐 센트럴파크라든가 국제학교라든가 아니면 인천 아트센터라든가 이런데 그 공공 기부 체납으로 많이 이제 그 비용이 들어갔어요. 실제로는 주거단지에 대한 개발이 이익이 그런 게 있었고, 그거만으로도 이제 뭐 어쨌든 그거를 지출하고 나서도 이제 뭐 이익이 많이 남았겠지만, 실은 이제 국제문화재 개발하면서 약속했던 게 이제 업무 시설하고 이제 상업 시설을 연동해서 개발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업무 시설, 뭐 센트로드라든가 IBS 타워라든가 아니면 그 포스코 타워 있죠 지금.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면서 실제로는 손해를 많이 봤을 거예요. 실제로 손해를 많이 봤고, 왜냐면은 기업들 유치는 그만큼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입점이라든가 뭐 매각 분양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는 게 원래 어려웠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거에 대한 이어진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업무 시설을 개발을 약속해서 같이 연동해서 개발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손실이 좀 많이 났고, 그 다음에 상업시설에서도 같이 연동해서 이제 업무시설하고 상업시설도 들어가야 되니까 같이 개발을 했는데, 거기서도 뭐 이익은 어쨌든 뭐 남지 않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주거단지는 이게 송도 G8 블럭이 이제 IBD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포스코 건설 ENC나 NSIC 입장에서는 뭐 이번이 마지막에 어쨌든 이익을 좀 극대화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겠지만 가격적인 면에서는 또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 때문에 송도 전체 가격의 이제 상단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예. 그다음에 분양가 비교 분석법 보겠습니다. 송도 1109의 분양가가 뭐 현재 뭐 2,700만 원대 정도, 그리고 인근 대장주 실거래가 3,300만 원, 그래서 G8 블록은 평균은 3,500만 원 정도, 예, 보시면 되고, 분양가 상승 요인을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공사비가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자재, 인건비가 이제 급등하고 있고, 하이엔드 시공비, 예,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 이건 하이엔드로 특화된 그런 설계로 이제 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폭 이제 상승된, 예, 그런 상황이다. 예, 그리고 입지 희소성이 있으니까 이제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포스코 ENC 입장이나 NSI 입장에서 마지막 캐시블록이다 라고 해서 분양가는 당연히 이런 상승의 세 가지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평형별 예상 분양가 한 번 더 정리해 드린 거고요. 그래서 84제곱미터, 100제곱미터, 114, 128제곱미터형, 198제곱미터 이렇게 네 가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명이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제 포스코의 이제 분양대행을 맡았던 회사들한테, 더샵 분양대행을 맡았던 회사들한테도 좀 관련자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여쭤보고, 또 NSIC 또 계신 분도 있어서 좀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그런 아파트 명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더샵 송도 레이크파크 라든가 아니면 더샵 송도 워터프론트 에디션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레이크나 워터프론트가 이제 키워드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 단지명에서. 어쨌든 예상입니다. 포스코에서 뭐 더 멋진 이름으로 아파트 명을 또 결정해서 또 발표를 할 수 있겠죠, 충분히. 예. 그리고 이제 브랜드 밸류는 이제 프리미엄 보면은 최고급 마감재, 또 IBD 20년 개발의 결정판. 예상 커뮤니티 시설은 스카이 라운지가 당연히 최상층 프리미엄으로 이제 파노라 조망으로 해서 스카이 라운지가 들어갈 것이고요. 인피니티 풀, 요즘 추세죠. 프리미엄 수영장, 그 다음에 피트니스, 또 기타의 단지 내 공공시설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네, 분양 경쟁률을 한번 보면은 이제 전평형 청약이 마감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어떻게 보냐면 저희 고객분 중에서도 예를 들면 뭐 남동공단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주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G5 블록이 되게 관심이 많다. 그래서 여기는 꼭 뭐 청약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다들 관심이 높으시다고 하네요. 그런 거 보면은 어쨌든 전평형 청약이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어쨌든 15대 1까지도 이상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평별로 다르겠지만요. 국민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15대 1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 프리미엄 전망 보면 뭐 초기 프리미엄은 아니고요. 입주 시 이제 시세 차익을 당연히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는 최고가 단지로 이제 자리를 잡을 걸로 예상이 되고, 하이엔드 브랜드의 프리미엄이 이제 반영이 될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분양가 대비 15%에서 플러스 20% 정도까지 가격 프리미엄이 예상이 된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시장 파급력 한번 보면은 당연히 송도 시세를 견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송도 프리미엄 주거 기준을 이제 재편할 수 있고, 인천에 있어서 하이엔드 시장을 새롭게 확대시킬 것이다. 그래서 종합 분양성 평가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입지 경쟁력 면에서는 만점 5.0에 5.0, 브랜드 가치는 5.0에 4.5 정도, 그 다음에 상품의 차별성 요 부분에서도 5.0에서 5.0, 그 다음에 가격 경쟁력에서는 어쨌든 가격이 높을 거니까 5.0에서 4.0으로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네, 결론하고 이제 미래 가치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비싸지만 대체가 이제 불가능한 가치가 있다. 밸류가 있다. 송도 전체의 가격 상단을 다시 한번 밀어 올리는 천장 뚫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지다. 그래서 새롭게 가격을 쓰는 프라이스 마커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이거의 네 가지 이유는 당연히 입지 프리미엄이 첫째죠. 대체 불가능한 희소성을 가진 입지다. 그리고 설계 프리미엄도 갖고 있다. 고급형, 하이엔드 이런 설계가 반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교통 프리미엄도 갖고 있다. 그러니까 GTX B노선에 대한 수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천 지하철 1호선에 대한 이용도 도보로 가능하니까 교통 프리미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가 이제 상승면에 있어서 이제 분양이 또 완판이 되고 또 초기 프리미엄도 또 형성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면 송도 내 이제 대당 단지로서의 명성을 확보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송도 G5 블럭에 대한 분양 분석 A부터 G,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또 다양한 정보를 한번 모아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2월, 그러니까 2026년 2월 기준의 이제 자료를 모아서 제가 이제 정리해 본 거고요. 분양 모집 공고가 이제 발표가 되고 하면은 뭐 제가 만든 자료에서는 좀 오차가 당연히 생기겠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조망권이라든가 교통 프리미엄, 설계 프리미엄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 송도 G5 블럭을 이해하시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청약 통장이 뭐 1순위가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청약을 고려해 보시면 되고요. 또 뭐 6개월 후에는 또 전매가 풀리니까 투자를 하실 분들도 저희 송도 제일 공인중개사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을 해드리고 또 거래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송도 G5 블럭의 이제 분양 정보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분양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지켜보시고, 네, 오늘 송도 G5 블럭에 대한 분양 정보에 더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서 영상에 담아서 이제 전달해 드렸고요. G5 블럭에 대한 정보도 또 얻으시고 또 송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도 또 넓히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하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